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B 에듀케이션의 조한민입니다. 네, 오늘 제 세미나인데요.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한번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자. 네, 일단은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JMB 에듀케이션 대표 조한민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하는 세미나인데요. 이번 새해 처음 하는 세미나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 네, 제가 원하는 토픽으로 이제 골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이번 여섯 번째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은요, 숨겨진 경쟁력, 조기 철학 교육을 통해 가장 우리의 아이다운 미래를 그려본다. 라는 이제 토픽인데요. 크게는 이제 6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 대상이고요. 아니면 올라가는 이제 6학년 학생들. 5학년인데 이제 좀 있으면 6학년 되는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 이제 미들스쿨 학생들을 이제 메인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오늘 이제 세미나의 타겟이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게 불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제 오피스에 있는데 이게 센서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꺼져가지고 제가 한번 중간중간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오늘의 주제가 조기 철학 교육인데요. 조금 이제 애매모호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난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좀 섞여 있어서, 제가 케이스 세 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저희 7학년 아이가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학교 공부랑 상관없는 것들 질문하고, 토론하고, 크게는 철학에 관심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철학 교육 자체가 필요한지, 어떻게 철학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학부모님께서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이제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학교 공부랑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그런 질문, 이제 그런 프롬프트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철학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어, 철학은 뭔가 늙어서, 이제 훗날 나이가 들어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가 어느 정도 쌓인 후에 해야 될 것 같은 학문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게, 이거는 조금 다른 느낌의 철학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두 번째 케이스죠.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가 쌓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 학문.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이제 토론하고 이제 이런 것들 질문하고 그런 관점에서의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뭔가 경험이랑 지혜가 좀 쌓인,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릴 때 할 수가 없고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문일 수가 있죠. 철학은. 네,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였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철학. 점점점 제가 믿는 신념 아님 저만의 뭐 개똥철학 뭐 그런 건가요?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정인 것 같아요. 철학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믿는 신념, 뭐, 너 철학이 뭐냐? 아니면 뭐 개인 철학이겠죠? 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것, 나만의 주관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이라이트에서 쳤습니다. 첫 번째는 녹 색깔이고, 두 번째는 노란 색깔이고, 세 번째는 이제 빨간 색깔인데요. 이 세 개가 같은 철학인데 조금 뜻이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케이스. 이 7학년 아이의 이제 이야기죠. 이 아이는 크게는 서양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하고 있는 철학인데 그 안에서도 서양 철학. 네. 웨스턴 필로소피라고 해서 이제 학교 공부랑 상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보통 철학 자체가 이제 뭐 프라이빗 아니면 퍼블릭 미국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니면 미국뿐만 아니고 대부분 어느 나라든 이 철학 자체를 메인 이제 커리큘럼으로 해서 가르치는 나라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철학 자체를 이제 클래스로 해서 포멀 클래스로 해서 가르치는 이제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건 철학. 크게는 서양 철학 안에서 철학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동양 철학입니다. 나이가 좀 이제
들어야 돼요. 일단 철학을 하려면 그렇죠? 좀 흰머리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삶의 그런 경험이랑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야지 지식 그다음에 그걸 경험의 어떻게 보면 깊이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철학을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철학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 이건 좀 더 동양 철학에 가깝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였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그냥 개인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문적인 그런 철학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철학 있으시죠? 삶의 철학이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나만의 뭐 신념, 뭐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지금 뜻하는 케이스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철학은 같은 단어인데 이 세 가지 어떻게 여러 가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 세미나에서는 이 첫 번째 케이스, 이 서양 철학을 제가 메인으로 두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하는 철학, 뭐 조기 철학 교육 하면은 그 철학이 제가 이제 쓰진 않았지만 이 서양 철학을 뜻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는 세미나는 크게 철학을 얘기할 때 이 서양 철학을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고 이제 그걸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철학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얘기할 이제 철학은요, 서양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철학 교육 제가 말하면은 그건 이제 서양 철학 교육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철학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동양 철학도 있고 뭐 서양 철학도 있고 나라마다 뭐 한국 철학도 있고 뭐 인도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철학하면은 크게는 그냥 서양 철학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6학년, 8학년 아이들 어떻게 이제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지 좀 더 추상적인 이제 제가 주제를 만들었는데요. 그 추상적인 질문을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수단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크게는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크게는 서양 철학이 뭔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이 조기 서양 철학 교육이 왜 필요한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조기 서양 철학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세 개를 제가 큰 이제 프롬프트 안에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네. 다루기 전에 잠깐 이제 저희 광고 하겠습니다. 짧아요. 네. 저희 회사 소개하겠습니다. JMB Education. 원래는 JMB SA Consulting LLC였는데요. 물론 그 이름도 지금도 있습니다. 크게는 저희가 SA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철학 교육일 수도 있고 문학 교육일 수도 있고 좀 더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하고 싶어서 최근에 몇 달 전 좀 됐죠?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름을 닉네임 DBA로 JMB Education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한 16년 됐네요. 와, 벌써 이제 거의 16년 아닙니다. 14년이죠. 네, 14년 이제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미국 버지니아 주거든요. 네, 미국 50번째 주 중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워싱턴 이제 미국 수도 옆에 있습니다. 여기가 워싱턴 수도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이게 뭐 서울이나 뭐 파리나 뭐 이런 로마나 이런 데처럼 뭔가 한 나라의 수도가 굉장히 활발하고 투어리스트가 굉장히 강한 도시가 있는 반면에 워싱턴 DC처럼 아니면 뭐 독일의 베를린처럼 조금 더 수도가 그렇게 많이 큰 임팩트가 없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싱턴 DC에는 그런 투어리스트들이 많이 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공무원들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나라 정부 이런 쪽 관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오시다 보니까 이 저희가 있는 저 노던 버지니아, 북 버지니아 이 여기도 그런 이제 분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일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피스를 두고 여기 타이슨스라는 곳인데요. 이 타이슨스라는 곳은 크게 펠렉스 카운티 공교육이 좀 많이 발달된 곳이죠. 그 안에 이제 속해져 있는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이 이제 좋은 만큼 뭐 한국의 대치동처럼
여러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여러 타 인종들도 해서 그런 스피어이랑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에듀케이션 레벨 같은 게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6가지 프로그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크게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크게는 4학년, 5학년, 약간 고초등학교죠. 고 엘레멘터리 스쿨 아니면 로어 스쿨 학생들. 4학년에서 5학년. 이제 에세이 라이팅, 에세이를 처음부터 이제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학교 뭐 퍼블릭도 그렇고 프라이빗도 그렇고 딱히 라이팅만을 수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왜 그런지 저도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하이스쿨은 없다고 치다, 하이스쿨은 없다고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름 이제 아이들이 더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초등학생 뭐 적어도 중고 초등학생만큼은 이 라이팅이 최소한의 그런 포멀한 그런 에듀케이션이 있어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세이 라이팅. 단순히 에세이를 쓰는 것부터 이제 뭐 리서치도 그렇고요. 에세이를 쓰기 전에 이제 아웃라인, 설계도죠. 네, 글을 어떻게 먼저 준비를 하고 써야지 시간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에세이 라이팅을 하고요. 이제 메인이 미들스쿨 학생들이죠. 6, 7, 8학년. 간혹가다 5학년도 이제 미들스쿨로 포함된 학교가 있는데요. 크게는 6학년, 6, 7, 8학년을 이제 미들스쿨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보는데요. 이 미들스쿨 학생들부터는요, 이제 티네이저예요, 그렇죠? 보통 나이가 6학년이면은 11살, 12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살 넘어가는데요. 7학년, 8학년 되면.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그런 피지컬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탤런트, 학구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성취욕도 강해지고, 욕심이 생기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지를 스스로가 이제 컨펌을 하고, 그걸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나름 굉장히 제뉴한 패션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학구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런 학업적인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어떻게 보면 뼈대, 아니면 베이스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철학이랑 philosophy랑 이제 literature, 문학이죠. 네. 머리를 이제, 차가운 머리를 위한 philosophy랑요, 뜨거운 가슴을 위한 이제 문학이 있습니다. 두 개를 저희가 이제 메인이 미들스쿨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제 하이스쿨 아니면 어퍼스쿨 가기 전에 최대한의 그런 베이스 기본을 쌓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부터는 이제 하이스쿨 어퍼스쿨 학생들용입니다. 9, 17, 12. 9학년, 12학년부터는 블루 이제 에세이 대회들 뭐 저널 같은 거 써야죠. 결과를 위한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이 철학이랑 리터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하는 학생도 있고 워낙 이쪽을 좋아를 하는 학생들은 계속 해와서 꾸준히 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뭔가를 위해서 수단적으로 하기에는 늦은 감도 있고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숙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는 미들스쿨 학생들한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인크레이지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랑 문학은요. 그래서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대회랑 이제 저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원하는 학생선 안에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1대1 좀 더 유니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크게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크게는 객관적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거나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다. 나만의 유니크네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브라운을 저희가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프로그램 다 1대1인데요. 브라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인 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학생이랑 한번 해봤고, 한 번 이상을 해봤기 때문에 학생을 좀 알고, 조금 더 깊이 유닛을 봐서 이 학생이 뭐가 필요한지, 일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애드를 해서, 양념, 소스를 저희가 애드해서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더 맥스마이즈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나름 이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브라운입니다. 레드는 이제 종착역이죠. 이제 11학년 이제 학생들, 이제 미국 대학 college admissions 에세이죠. Common App 650자, supplemental essays 이런 것들, 글적인 것들 이제 속에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인데요. college admissions 마지막 단계로서 저희가 레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메인이 인문학 교육이 메인입니다. 인문학도 철학이랑 문학이 메인에 두고 있습니다. 인문학 외에도 뭐 history, 역사도 그렇고 English literature, 뭐 종교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를 하고 제가 이제 지식을 많이 쌓은 분야기도 하고요. 철학이. 그리고 문학도 그렇고. 이 철학이랑 문학 두 개가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이거를 했을 때,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이죠. 뭐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 스템이나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한 학문이다 보니까 저희가 철학,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 교육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세이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DNA가 에세이죠. 제가 처음에 에세이로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걸 쭉 가져와서 지금도 그게 메인이 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펑크 리뷰. 저희 블루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이제 히스토리 페이퍼, 긴 페이퍼죠. 네, 대부분은 알지만은 대부분 다는 안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8,000점 안자가 이제 쉽지 않은, 특히 하이스쿨 때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많이 드는, 필요하지만 좀 부담감도 많이 들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이 주력하는 이제 블루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널 포트폴리오는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브라운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Results and Learning, 결과랑 이제 배움을 다 가져야 되죠. 그거 두 마리의 토끼를 저희가 잡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이 이제 학생들이 한 60% 정도, 65% 정도가 이제 프라이빗 아니면 보딩 스쿨 학생들인 것 같아요. 메인이 미국에 있고요. 뭐 한국에도 있고 그 외 국가에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퍼블릭, 좀 더 이제 나름 상위권 이제 퍼블릭 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메인이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있습니다. 미국 애교남녀 치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필요한 교육 자료, college admission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philosophy나 아니면 literature 관련돼서도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들어가셔서 네,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낸 책입니다. 생각의 조합들. 네, 짧은 글이에요. 50점. 왜냐면 짧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 같아서 짧게 썼습니다. 제 스타일이 또 이렇게 짧은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네, 지식이 짧지는 않은데요. 분량이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디지털 카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홍보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세 가지 제가 앞서 질문 드린 거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양 철학 교육은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말하는 철학은요, 동양 철학도 아니고 그때는 서양 철학에 국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양 철학 교육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첫 번째에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건데요. 그런 이유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크게는 이해가 되시면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름 자동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제가 좀 더 시간을 좀 더 많이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양 철학 교육은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그리스 이제 어에서 왔는데요. 이제 필로라는, 뭐 아니면 파일로라는 이제 그런 그리스어랑, 그다음에 소피아라는 그리스어 두 개가 합쳐서 필로소피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필로소피아는 그리스어고요. 필로소피는 이제 영어죠. 철학이라는 게 되었는데요. 크게는 이제 파일로가 러브라는 뜻이고요. 소피아가 위스덤, 위스덤을 사랑해라. 지혜를 사랑해라. 뭐 그런 뜻으로 만든 단어입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손가락을 번쩍 든 이분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입니다. 사크라테스. 네, 철학의 아버지죠. 네, 크게는 글을 쓴 적이 없는 분이시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그 철학의 아버지, 그리스고요. 이분이 이제 다 제자들이고, 이제 햄락을 마시기 전 이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모함을 당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국물을 마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거 unfair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맞지 않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라. 이 벌 받지 마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뭐, 잘못된 법도 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이 독국물을 마시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담긴 게 있는데, 그 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림은 이것도 이제 그 스쿨 오브 에센스, 저희 오피스에도 이제 있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라파엘이라는 그런 페인터가 16세기에 그런 이제 아테네의 학교죠. 네. 중간에 있는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그 플라톤입니다. 플레이토.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에리스토tle 아니면 에리스토텔레스. 또 이분의 또 제자입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이제 플레이로는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올렸죠. 그래서 크게는 이 진리, 이 truth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 없고, 딴 먼 곳에 있다. 아이디얼리스트죠. 근데 이제 반면에 제자, 에리스토텔레스는요, 밑에 있다. 손바닥 이렇게 밑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인간들이 알아야 될 지혜,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아라. 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 에리스토텔레스 이분께서 그 물리학, 수학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떻게 보면 학도이죠. 소크라테스의 밑에 계셨으니. 근데 완전 양극으로 갈린 철학을 이제 주장하셨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제가 이 페인팅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크게는 제가 말하는 서양 철학 보면요. 이런 그림으로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그림에 빗대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설명을 제 식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서양 철학 교육은요, 이제 뭐예요 했을 때요. 크게는 서양 철학이 뭔지 알아야겠죠? 제가 봤을 때 서양 철학은요, 나와 그리고 대상이 확연히 다르며, 나로부터 시작된 관점과 논리를 통해 객관적 진리, 세계관을 탐구 및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네, 네. 좀 어렵고 지루하시죠? 다음에 그림 나오니까요. 좀만 참아주세요. 네. 그 서양 철학은 크게 제가 하이라이트 쳤는데, 시작이 저로 시작됩니다. 저. 주체가 접니다. 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메인이 시작을 되고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나고 나로부터 이제 뭐 친구든 아니면 뭐 그런 대상 있죠. 뭐 자연,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체랑 이제 대상이랑 확실히 갈립니다. 주관성이랑 객관성이 확실히 생기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제가 하이라이트인 것처럼요. 나로 시작된 관점 플러스 논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이게 subjective perspective죠. 저 주관적인 perspective 플러스 논리성. 논리성은 크게는 수학처럼 객관성이 있어야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객관성이 있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하이라이트 제가 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서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네, 이거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요 하이라이트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로 시작된 관점이랑 논리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서양 철학이 뭔 줄 알아? 그러면, 나로 시작된 관점이랑 논리. 이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비교하는 목적으로요. 동양 철학도 다루고 싶긴 한데, 너무 길어지고요. 메인이 이제 서양 철학의 메인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비교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문장으로 제가 동양 철학을 제가 디파인 하면요. 나와 대상의 구분을 크게 두지 않고요. 객관적 관점에 메인을 두고 사람의 마음 혹은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내가 없어요, 크게는. 크게는 동양적인 사회죠. 네, 이게 크게는 이 언어도 아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서양 철학에서는 보통 영어 보시면 알겠다시피 주어가 대부분 아이로 한 게 많죠. 근데 동양 그런 나라에서는 한국 언어뿐만 아니고 한글뿐만 아니고 이제 이 주어를 많이 빼먹죠. 주체라는 그 아이라는 거를 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이 객관적 안에서 나를 두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명시하지 않고 크게는 하이라이트 안 하는 그런 문화도 어떻게 보면 같이 깔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관점이 딱히 없습니다. 동양 철학에는. 논리도 딱히 서양 철학 같은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동양 철학 보면은 이제 뭐 불교일 수도 있고 이런 종교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철학관이죠. 이렇게 막 관상 이런 거 보는 거 그런 거랑 애매하게 같이 엮여서 동양 철학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서양 철학은 철저하게 너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나름 이걸 해봤는데요. 머리가 굉장히 크네요. 네. 저는 아니고요. 네. 서양 철학입니다. 이게 접니다. 아니면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있고 이제 여러분의 관점이 생기겠죠. 어머님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님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분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관점이 있겠죠. 학생으로서 아니면 뭐 어머니로서 아니면 아버지로서.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논리성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자연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고, 친구, 가족, 학교, 숙제, 뭐 여행, 한국, 뭐 라면, 음식, 케이팝 이런 것들을요, 있을 때 이 대상이랑 나랑 확실하게 차별을 둬요. 이거는 객관, 이거는 나. 때문에 이거를 바라볼 때 내가 확실한 나만의 관점이 생깁니다. 근데 다만 단순히 관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약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 논리성이 있어야 돼. 이 논리성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이라면 나름 웬만큼 지능이 있는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논리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만의 이제 사상, 철학, 그다음에 생각, 그다음에 뭐 아르규먼트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핵심은 이 관점이고요. 주관적 관점 플러스 논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동양 철학은 이 구름이 이렇게 크죠. 이게 다 객관,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안에 나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 관점이라고 크게는 제가 이렇게 꽤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크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스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교육이랑도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뭐 지금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는 이제 유교 사상 안에서 교육 이제 뭐 한국일 수도 있고 뭐 중국일 수도 있고 그런 유교 사상을 가진 동양 나라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교육도 이제 선생님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메인이 이제 주입식이죠. 누가 이렇게 줬을 때 그냥 그게 맞는 거야. 이게 진리고 이게 맞는 거라고 하면 맞는 거야. 라고 했었기 때문에 나만의 관점이 없어요. 즉, 객관적 관점이 그게 그냥 내 거예요. 내가 없는 거죠. 아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양 철학에서. 나도 내가 이제 자연이자 뭐 다른 사람이자 뭐 크게는 같은 한 맥락 안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서양 철학 교육의 그런 큰 본질을 이해하시면요. 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교육이 왜 우리 자녀한테 왜 꼭 필요한지, 나중에 하이스쿨 대학교 가서, 나 철학 공부 안 할 건데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다이렉트하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뭐 매스쿨 학생이 뭐 러스쿨, 매스쿨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IT,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해도 이게 어떻게 아니면 아트 쪽도 되고요. 어떤 메이저를 하든 이 두 개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이 두 개 핵심을 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 철학 교육에서는 크게는 나만의 관점이랑 논리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통해서 그 서양 철학 교육에서 이 두 가지를 메인이 염두에 두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originality, 나만의 그런 독창성이죠. 그렇죠? 이게 가능한 게 나랑 너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나만의 독창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데서는 나만의 독창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내가 너고 너가 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유닉네스. 이게 오리지널 하다 보니까 그게 유니크한 거죠. 네, 크게는 같은 말인데요. 오리지널리티랑 유니니스.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리지널, 유니크해. 이런 게 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ubjectivity는 주관성이죠. 첫 번째 이 세 가지는요, 다 여기 나만의 관점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불이 꺼졌는데, 네, 켰습니다. 네, 나만의 관점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두 가지 있죠? logic and argument. 논리성이랑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 서양 교육에서 굉장히 많은 쓰는 이제 단어인데요. argument. writing일 수도 있고, 스피치에서. 뭐 디베이트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제 argument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논리성에서 이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의 관점은 주관적인 거, 나에서 오는 거고요. 논리는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띠죠. 다 모든 사람한테, 모든 상황한테 어플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양 교육, 철학 교육의 목적은 이 다섯 가지 크게를 이거를 교육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단순히 철학뿐만 아니고 그 외의 공부,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하이스쿨 아니면 칼리지 그 이제 컬리지 이상 이제
졸업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왜 조기 서양 철학 교육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제가 왜 서양 철학 교육이 뭐냐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왜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있는데요. 음, 왜 그 조기 서양 철학 교육이 필요한지도 중요하지만, 왜 서양 철학 교육 자체가 필요한지, 음, 6학년에서 8학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6학년, 8학년 학생들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5학년, 4학년은요,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라이팅이나 이런 글 체계도 아직 100%안 잡혀 있을 뿐더러 읽는 책들도 깊이도 그렇고 아직 그런 철학적인 질문은 던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학문적으로 그 책도 읽어보고 그거를 좀 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책으로서 말로써도 같이 이렇게 접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직은 그 나이적으로 조금 어린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은 5학년도 철학한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6학년에서 8학년이 철학을 공부하기 시기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학문적 사고와 관심도가 이제 급격히 깊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1, 2, 3, 4, 5학년까지, 1, 2, 3, 4학년까지는 이제 아이들 같아요. 그쵸?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부 그냥 기본적인 거 하는데, 한 약간 중초등학교, 고초등학교 되면 아이들이 급격히 신체적으로 이제 활동량도 많이 늘어나지만, 이런 머리 쓰는 깊이도 관심사가 굉장히 이제, 이제, 이제 맥스마이즈 할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사고와 관심도가 급격히 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을 더 깊이 좋아하고 말 안 해도 찾아서 책을 읽어보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철학이 아니고 뭐 아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히스토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공룡을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라이브러리 가서 공룡에 대해서 책을 막 혼자서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질문을 하고 막 디베이트가 막 형성이 되는 그런 이제 초,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결과를 위한 공부에 메인 목적을 그렇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기는, 그쵸? 대부분이 6학년, 8학년은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활동도 있을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아니면 뭐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는 것도 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걸 이제 할 수 있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결과를 위한 공부에 메인을,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철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나름 좀 더 나름 여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이 단기간에 다질 수 없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철학으로서 배울 수 있는 서클링 메소드. 꼭 질문하는 거 있죠, 스스로 질문에 대한 아니면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내가 답을 함으로써 내가 진짜 아는 게 맞는 건지를 컨펌을 계속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이것도 그렇고 이게 어떤 디베이트 하는 아이들은 알 건데 굉장히 이제 꼭 필요한 이제 스킬인데요. 아니면 유닉네스 이런 것들 특별성도 그렇고 이제 아르규멘트도 그렇고 뭐 에세이 라이팅 라직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면요 기초가 메인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도 좀 어릴 때 배우는 게 노력에 비해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좋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철학도 조금 더 조기에 할수록 나중에 좀 바빠지거나 제가 네 번째 할 이제 말씀인데요. 결과에 이제 필요한 공부를 할 때 이제 좋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왜 조기 서양 철학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디렉트한 답변입니다. 이걸 함으로써요. 이걸 함으로써 결과가 필요한 공부를 이제 할 시기예요. 필요한 무기가 되어서 결과를 낳아줌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제가 경험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해 보고 나름 이제 그들의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한 결과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이제 그런 교육 그런 리얼리티를 봤을 때 이제 결과가 필요한 공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필요 없지만은 나중에 결과로 같이 거의 이제 꼭 필요한 결과로 쓰이는 그런 공부도 있는 것 같아요. 철학 같은 경우는 결과도 쓸 수 있겠지만요. 그런 철학 뭐 그런 대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철학을 함으로써 다이렉트하게 쓰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철학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9학년, 10학년 이제 하이스쿨로 어퍼스쿨로 갔을 때 진짜로 결과가 필요한 시기에 그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 꼭 숨어 있다. 그걸 놓친 학생들은 그때부터는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이제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만족도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아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철학 같은 경우에는 미드스쿨 학생들이 딱 하기에 딱 좋은 이제 어떤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스쿨이. 네, 세 번째 제가 이제 프롬프트인데요. 조기 서양 철학 교육하면은 어떻게 도움이 돼요? 네. 이 두 번째 조금 더 연장선. 이 철학을 어릴 때, 그러니까 6학년, 8학년 때 교육을 나름 포멀하게 받으면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에세이 컴피티션, 저널 퍼블리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선생님 아니면 툴을 통해서 서포트를 받고 이런 가이던스를 받는 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요즘에는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누가 이렇게 물론 챗GPT도 있다 보니까 이런 소스가 많아요. 리소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거 같지 않거나 아니면 자꾸 나만의 보이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이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아이들이 좀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 되게 좋은 현상이죠. 자기 주장, 이런 색깔들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제 그걸 이렇게 익스프레스 하려면은 내가 크게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컨크리브도 그렇고 전학 이런 것들, HIR, 아니면 journal, 뭐 student research 이런 리서치 페이퍼도 그렇고 조금 더 짧은 이제 그런 아티클스러운 에세이 대회도 그렇고 좀 더 철학스러운 이제 2000자 정도 되죠. 철학스러운 좀 에세이 아니면 긴 이제 히스토리 페이퍼를 쓸 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나만의 관점, 논리가 절실하게 중요해집니다.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에 대해서 퀄리티가 갈려지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글적으로 문법이랑 뭐 이제 그런 뭐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컨더리고요. 메인이 이 두 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 색깔, 영혼, 스타일을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겁니다. 두 번째는 썸머 때 하는 캠프 에세이 있죠? 여러 가지 저명한 학교들에서 이제 뭐 스탠퍼드도 그렇고 뭐 아이비 그런 프린스턴 이런 데서도 썸머 캠프들을 이제 하는데요. 이제 10학년 아니면 11학년 학생들이 이제 가서 이제 썸머 캠프를 하는데 그거를 지원할 때 그런 에세이적으로 이제 써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서플멘트 에세이라고 동기 이런 동기 이제 에세이인데 왜 이 캠프에 지원했는지 더 나아가서 학문적으로 이게 네가 어떤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서 이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단순히 단답형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아쉬운 답이 돼요. 영혼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만 진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에서 꼭 필요한 제가 말씀드린 이 주관적 이 관점이랑 이 논리성 이 두 가지가 메인이 기반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답변을 이제 짧으면 150자, 뭐 300자 이렇게 되는데요. 짧지만 짧은 게 더 어려워요. 글쓰기. 네. 단어를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그거를 이제 메인 이제 삼아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철학을 크게는 어릴 때부터 조금 아이들이 접한 학생들은요. 확실히 이 생각하는 이 출발선이 자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고 왜 해야 되는지가 확실히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짧은 글을 쓰든 긴 글을 쓰든 굉장히 이렇게 컨사이스하지만 굉장히 클리어해요. 이게 누가 봐도 아 이걸 애가 왜 하는지 뭔가
진짜 이 주인을 잘 만난 느낌의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학생들도 이런 테크닉이나 아니면 스타일 이런 쪽에서 이런 추론 아니면 이런 리소스를 받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거고 메인이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글이 조금 더 내스럽고 나다운 글, 영혼이 들어간 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가장 중요할 수 있죠. College admissions 에세이 쓸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카멘 앱 이제 650자인데요. 총 6개죠. 마지막 건 거의 이제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걸 가지고 스토리를 넣어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설득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사람이고 너네가 날 뽑아주면은 너네도 되게 좋을 거야. 왜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 학교한테 굉장히 이로울 거야. 라고 약간 persuasive writing입니다. 크게는. 네. 아니면은 그래서 학교마다 있는 서플리먼트 에세이 있죠. 커뮤니티보다는 좀 짧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렇죠?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그 future roommate한테 레터를 쓰래요. 그렇죠? 만약에 스탠퍼드 와 그러면은 이제 룸메이트가 있을 거예요. 걔한테 한번 편지를 써봐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난감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고 이게 뭐가 없으면 이게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그렇죠? 난해해져요. 그냥 생각만 하다가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와도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는 거죠. 아니면 나한테 맞는 건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내 주관이 없기 때문에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썼던 글을 봐도 이건 잘 쓴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되겠죠. 보는 눈은 있는데 막상 나한테 맞는 옷은 못 고르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또 다른 이제 서포먼트 에세이인데요. 유시카고. 좀 특이한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하는 게 좀 유명하죠. 이 학교는. 네, 이번에 그 유시카고 그 서포먼트 에세이 하나는 꼭 써야 되는데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 중에 보면은 뭐 if you could uninvent one thing, what would it be and what would unravel as a result? 하나의 발명품을 뭐 없앤다면 이미 있던 물건을 약간 없앤다면 어떤 거고 그 약간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뭐 카일 수도 있고 뭐 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역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너가 인류를 위해서 뭘 만들 수가 있어가 아니고요. 인류로 만들어진 물건을 어떤 걸 네가 없앨 거야? 그리고 그걸 없애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 이런 질문입니다. 좀 머리를 좀 반대로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 The pen is on its way out, too small to matter. 미국 그 코인인데요, 페니 1센트. 이제 그게 1센트가 이제 없어져요, 그렇죠? 원래는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제 잘 안 쓰고 그 1센트를 만드는데 더 비싼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롬프트는 이제 페니처럼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이제 없애면 안 될 것 같아. 왜?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꼭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 네. 이것도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나만의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겨야지만 답변을 참신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뿐만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물어보는 서포메노스 아니면 캠프 에세이를 보면요. 대부분 크게는 내 주관을 내가 나를 모르고서는 이제 좀 좋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AI들 챗GPT 돌려보면요. 비슷한 이제 답변들이 나올 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나름 응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참신성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나만의 거죠. 그 나만의 것은 내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아이디어가 딴 사람한테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효과도 없을 거고. 그런 거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주관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네 번째는요. 조기 철학을 하면 좋은 거. 어디가 좋은지. 네 번째는 메이저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에세이 대회나 그런 저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스쿨 때 많이 해야 되는데, 어퍼스쿨 때나. 썸머 에세이 캠프나 아니면 컬리지 미션.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예요. 대학교 가서 뭐 바이올로지, 뭐 케미스트리, 뭐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잉글리시 리터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학생들. 철학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 철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바이올로지를 하든 아니면 뭐 히스토리를 하든 뭐 수학을 하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제가 철학 공부할 때부터 있었어요. 10년, 15년 된 거 된 것 같은데. 이제 AI가 이제, 그때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AI 좀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 이제 아는 사람들 그렇고 대부분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거 안 하고 이제 보통 그 다음 거 하는 것 같아요, AI. 점점점 기계가 인간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선호하는 이제 메이저 프로그램이 바뀌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AI도 그렇고 이제 기계가 인간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인데요. 크게는 대부분 다 웬만큼 지금도 그렇고 물론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많겠지만은 많이 캐치업한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반복적인 업무 그런 것들은 당연히 AI가 더 잘한다고 여러분도 알 것 같고. 근데 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는요. 특히 요 첫 번째 나만의 관점은요. 그건 AI가 한동안은 아마 영영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학을 했을 때, 조기로서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하이스쿨, 어퍼스쿨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는 공부에 대한 당연히 플러스 알파도 되고요. 컬리지 가서도 내가 전공하는 게 철학이 아니어도 이걸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프로그램에 더 애들을 해서 이제 강점, 더 경쟁성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기 철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철학이라는 게 다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뭐 더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할 수 있는 학문은 충분한데요. 요 제가 말하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말고요. 서양 철학은 크게는 오히려 조기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수록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경쟁력이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 직접적인 영향 플러스 그 외에 간접적인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컨시der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크게는 제가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크게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고요. 서양 철학 교육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게 꼭 필요한지 네,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인간이라면 다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함으로써 그 득이 되는 거, 베네핏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단순히 철학 교육도 중요하지만요. 조기 철학. 네. 6학년, 8학년 학생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6학년보다 좀 어린 학생은 좀 힘들 거예요. 자체가 따라가기도 그렇고 이걸 단순히 철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글도 써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썼던 철학자들의 그런 철학적인 책도 읽으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6학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6학년 빠르면 6학년 이제 7학년 8학년이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물론 그 8학년 후에 하이스쿨 어플스쿨 가서도 이제 철학에 관심이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포커스도 이제 흔들리고 당장 메인이 이제 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6학년, 8학년 학생들, 네. 그리고 부모님들 이제 6학년, 8학년 부모님들 계시면요. 한번 철학 교육 좀 시리어스하게 컨시der 하시면요. 많이 이제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고 철학자가 안 되더라도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 안 해도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디렉트하게 쓰고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하는 거에 묻혀서 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요. 네, 많이 이제 만족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제 그 여섯 번째 웨비나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이제 문의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성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해피 뉴 하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네.